안녕하세요. 박엄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엄마와 보내는 20분이 가장 소중합니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성효 선생님은 교직 경력 23년에다가 지난 10년 동안 교육 관련 서적을 다수 쓰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숱한 강연을 진행하셨어요. 셀 수 없이 많은 강연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바로 행복하면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로 어떻게 키우죠? 이 질문은 부모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렇고요.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다 보니까 더욱 두드러지는 고민이 되었죠. 온라인 학습의 증가로 부모의 역할과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아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의 공부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이와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왜 아이와 공부로 싸우기만 하는 건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김성효 선생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엄마와 보내는 20분이 가장 소중합니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저도 표에 나온 부모 중 한 명인데요. 이 책에서 유용한 정보와 배움을 많이 얻었어요. 저희 애가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요.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 될 때까지도 이 책을 두고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엄마와 보내는 20분이 가장 소중합니다는 크게 5가지 키워드로 나뉘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건 각 키워드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방법들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활동들이 책의 제목처럼 모두 20분 활동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방법들이 너무 구체적이다 보니까 바로 써먹기 좋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책에 많고 많은 내용 중에 3가지를 다뤘어요. 영상에 담은 내용 외로도 이 책에는 정말 알찬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책 제목이 엄마와 보는 20분이 가장 소중합니다잖아요. 근데 왜 20분일까요? 그건 바로 초등학생이 한 가지 활동에 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이에요. 초등학생 때는 뇌에서 주의 집중력을 총지휘하는 전두엽이 계속 발달하는 시기인데요. 그런 이유로 초등학생 대부분이 자기 조절이나 주의 집중력이 미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한테 30분 동안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하라고 하면 힘들어 하잖아요. 이 책에서는 전두엽이 계속 발달 중인 초등학생의 경우 주의 집중력을 좋아지게 하려면 계속 그에 관한 자극을 줘야 주의 집중력이란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하고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20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만약 아이가 20분을 힘들어 한다면 10분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10분이고 20분이고 그 시간 동안 무언가 해냈다는 작은 성취들이 아이에게 기분 좋은 정서를 심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루 10분 동안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기로 했는데 그걸 해냈다면 아이는 본인이 해냈다는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모이고 모이다 보면 아이에게 기분 좋은 공부 정서를 심어주게 되는 것이고 자신감도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10분이 20분으로, 20분이 30분으로, 30분이 40분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이가 집중을 하는 동안 옆에서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 땐 전두엽이 계속 발달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기 조절이나 주의 집중력이 미숙할 수밖에 없는 아이를 곁에서 누군가가 이끌어주면서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독서와 글쓰기로 넘어가 볼게요. 모든 학습의 시작은 읽기이고 끝은 쓰기입니다. 학습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두면 어떤 공부든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잘 읽고 잘 말하고 잘 쓰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를 위해선 독서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즉, 어휘가 밑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학교에 입학하고부터는 모든 공부의 기본은 어휘입니다. 공부란 것은 어쨌든 교과서의 지문을 읽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점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이 돼요. 저희 딸이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1학년 교과서를 보여드릴게요. 초1인데도 교과 내용을 파악하려면 글자를 읽어야 하고 이해해야 문제도 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내용을 잘 따라가게 하기 위해선 문해력을 길러줘야 하고 그에 대한 방법으론 꾸준한 독서가 답입니다. 다양하고 좋은 읽기 자료를 읽으면서 지식과 정보를 쌓는 것은 물론 어휘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책을 통해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주면 아이는 책에서 좋은 기분을 느끼게 돼요. 책을 싫어하는 아이에겐 책을 통해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엄마와 보내는 20분이 가장 소중합니다에서는 책으로 노는 9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중에서 5번 라떼는 마리아 책 읽어주기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이건 아이가 인형이나 장난감 아니면 동생에게 라떼는 말이야 이 책이 좋았거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의 방법들은 어느 정도 짐작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책을 싫어한다면 부모가 함께 읽어주세요. 책을 바탕으로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아이에겐 그 시간이 좋은 기분으로 느껴질 거예요. 여기서 부모님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이에게 뭐라도 하나 더 가르치려고 하거나 지적하려고 하지 말아야 해요. 아이가 책에서 느끼거나 생각하는 바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야 해요. 그러다 보면 책 읽는 시간이 아이에겐 따스한 시간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 시간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 책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발전된 방법을 알아볼까요? 여기서는 SQ3R과 질문카드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SQ3R은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에서 소개된 최강의 읽기 전략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대요. 또한 책을 집중해서 읽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최강의 방법이라고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방법은 표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SQ3R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낮은 단계에서 서서히 늘려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엔 한두 문단으로 시작을 하다가 한 챕터를 해보고 그 다음엔 얇은 그림책 한 권을 해보고 그 다음엔 두꺼운 책 한 권을 해보는 식인 거죠. 질문카드라는 건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해봤어요. 근데 정말 유용한 방법이더라고요. 책을 읽고 아이와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나 책을 바탕으로 아이와 좀 더 알차게 대화하고 싶은 분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만들어서 해봤는데요. 자, 엄마가 질문 카드를 낼게요. 세연이는 처음 알게 된 게 있어? 난 나무 위에 있는 집을 처음 봤어. 나무에 있는 집을 처음 엄마 봤구나. 잠깐만 진짜 엄마 처음 보고. 그럼 두 번째 질문.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곰이 친구를 기다려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겨울잠 자는 곰을 소년이 기다려서 기분이 좋았어? 질문카드는 이렇게 명한 크기 정도면 되는데요. 아이가 원하는 질문과 제가 원하는 질문을 추려서 질문카드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만든 질문카드는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질문카드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독후감을 쓸 때 좋다입니다. 아이가 책을 읽었다 해도 막상 독후감을 쓰라고 하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질문 카드에 답했던 내용들만 정리해서 글로 표현을 해도 독후감 한 편이 나오는 것이죠. 질문 카드를 통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쓸거리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아이가 독후감을 쓰는 데 있어서 정말 유용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책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질문 카드로 한결 수월하게 독후감을 쓴다고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만드는 게 어렵지 않고 무엇보다 한 번 만들면 두고두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여러분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는 생각을 글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걸 어려워하죠. 이럴 땐 앞서 언급했던 질문 카드 방법처럼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면 좋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후감을 쓸 때 질문 카드를 이용하면 책의 내용도 정리되고 생각도 정리되니까 아이들이 좀 더 수월하게 독후감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쓰기를 할 때도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서 생각을 끄집어내 주는 것이죠. 아이들은 글로 쓰라고 하면 힘들어하지만 그 내용을 질문하면 곧잘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방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글로 옮겨볼래? 이처럼 글쓰기가 낯선 아이에게 먼저 말로 표현할 수 있게 접근하면 쓸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방법이자 더 나아간 방법이에요. 책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글로 옮겨볼래? 아이에게 글쓰기를 지도할 때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방금까지 한 이야기를 글로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글로 옮겨보라고 합니다. 글쓰기는 생각을 글로 옮기는 행위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생각이 있어야 글도 있습니다. 좋은 글을 쓰려면 글 쓰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반드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논리적인 사고력이 바로 이 지점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물었을 때 yes or no나 단답형이 아니라 자세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즉,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더 나아가 주장과 이유를 함께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책 124쪽에 보면 두 학생이 교사에게 건의사항을 말하는 상황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어떤 아이의 건의가 더욱 와닿나요? 주장과 이유를 함께 말한 아이의 건의가 더욱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이런 것처럼 아이가 의견을 말할 때 이유도 함께 언급하도록 이끌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말도 글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커가는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논술이나 토론도 유려하게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은 책 123쪽에서부터 126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글쓰기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할게요. 글쓰기는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것이란 내용을 기억하면서 아이의 글쓰기를 지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 독해 능력인데요. 이 말은 미디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즉, 미디어에 숨어있는 나쁜 정보를 가려내고 차별과 편견을 심어주는 가짜 뉴스를 구별해내는 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보시면 돼요. 책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가정에서 글자와 숫자를 가르치듯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읽고 쓰고 비평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가정에서 꾸준히 시간을 내서 책을 읽고 독해하는 능력을 키워주듯 미디어를 비평하는 능력도 키워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인터넷이 주는 거짓 정보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아이들이 자꾸만 생겨날 것입니다. 그 전에 부모님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이 7가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체크해 보니까 스마트폰 관리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점 참고하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눈이 가는 항목은 3.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과 나쁜 영상을 구별할 수 있는가인데요. 유익하지 못한 영상을 가려서 봐야 하는데 아이가 스스로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대요. 이를 위해서 책에서는 영상 유익성 평가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283쪽에 평가표가 있고요. 평가표를 활용해 아이들이 보는 영상의 유익성을 부모님들이 먼저 평가해 보시길 바래요. 부모님들이 체크 사항을 인지하셨다면 이젠 아이와 함께 미디어 유익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책에서는 가정에서 아이와 할 수 있는 4가지 미디어 비평 활동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1, 3, 4번이 해봄직해요. 여러분도 해볼 만한 것을 선택해서 시도를 해보세요. 스마트폰 사용을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쓰도록 지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고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을 해봐야 되겠어요. 책에서 만족스러웠던 부분, 중요한 파트일 경우 마지막 부분엔 항상 핵심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20분 활동을 제공합니다. 이 책에는 오늘 제가 언급한 내용 외로도 국영수 사회과학공부법, 놀이를 통해 아이와 건강하게 관계 맺는 것에 대한 부분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와 보내는 20분이 가장 소중합니다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도 책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각 내용마다 20분 활동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따라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좋은 책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